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에도 한번 케이블의 장력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과 같이 블록 A의 질량이 250kg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이 블록은 지지점 B와 C 사이에 연결된 연속 케이블 위를 자유롭게 구르는 작은 바퀴에 의해서 지지된다고 합니다. 이때 케이블의 길이가 42m이고요. 시스템은 평형 상태, 즉 정력하게 상태에 있을 때 거리 x와 케이블의 장력 t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우리가 우선은요, 이 블록 A의 질량이 250kg이니까 이 블록 A에 의해서 이제 가해지고 있는 하중은 250kg의 중력 가속도인 9.81m/s 제곱을 곱해서 2452.5N 정도 이제 하중을 가해주고 있다는 것을 구해줄 수가 있고요. 늘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에서 장력은 케이블의 방향을 따라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의 방향을 따라서 장력이 작동을 하게 될 텐데 이 장력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자유롭게 구르는 작은 바퀴에 왼쪽으로 가해지는 장력이나 오른쪽으로 가해지는 장력이나 모두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.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B와 C의 위치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이 각도가 꼭 같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왼쪽의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고 오른쪽의 각도를 파이라고 일단 임의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또 힘을 분해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작은 바퀴의 왼쪽으로도 장력 T가 가해지고 있을 때 이 장력의 X축 방향의 성분은 T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Y축 방향의 성분은 T의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장력도 마찬가지로 분해를 해서 X축 방향의 성분은 T의 코사인 파이, Y축 방향의 성분을 이제 T의 사인 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이 Y축은 이쪽 이렇게 축을 공유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일단 X축 방향의 힘의 합력도 0이고 Y축 방향의 힘의 합력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T 코사인 파이와 T 코사인 세타 그때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힘을 우리가 플러스로 두기 때문에 이 T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이라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죠. 이것을 합친 값이 0이 되어야 된다. 즉 X축 방향의 힘의 합력이 0이 돼야 된다.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식에서 우리가 일단 바로 파이랑 세타랑 사실은 각도가 같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Y축 방향의 힘의 합력 또한 0으로 돼야 되고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힘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T 사인 세타와 T 사인 파이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은 바퀴에 가해주고 있는 하중 2452.5N은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되겠죠.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친 것 역시 평형 0이 되어야 된다. 라는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아까 파이랑 세타랑 같았기 때문에 어쨌든 t에 대한 어떤 t와 이제 세타 혹은 t와 파이 이렇게 두 개의 미지수를 남겨놓고 식 하나를 이제 수립을 한 게 되겠고요. 근데 우리가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면은 일단은 여기 길이가 40m다. 테이블 길이의 합은 케이블 길이의 합이 42m다. 그리고 요 B와 C의 지점의 높이 차이가 6m다와 같은 어떤 지오메트리컬한 그 기하적인 단서들이 있습니다. 이것으로 우리가 이 각도를 좀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것을 좀 더 보기 쉽게 간단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. 우선은 우리가 이쪽 케이블의 길이를 A, 그 반대쪽 케이블의 길이를 B라고 하면 케이블의 총 길이가 42m라고 했기 때문에 A와 B의 합이 42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
그 다음에 A의 코사인 세타가 결국 여기죠. A 코사인 세타.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사실은 세타랑 파이랑 같았으니까 요게 이제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B 코사인 세타가 여기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A 코사인 세타와 B 코사인 세타를 더한 값이 40m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코사인 세타로 묶어주면 이렇게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고 결국에는 A 더하기 B는 40m 나누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A 더하기 B가 42m였죠.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타의 각도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면은 세타의 각도를 구했으니까 일단 바로 t는 여기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은 그 장력은 구할 수가 있는데요. 장력만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거리 x까지도 구하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또 수식을 세웠냐면 여기에 높이를 h라고 하면 이 h가 결국에는 뭐가 되죠? a의 사인 세타가 되는데 A의 사인 세타는 뭐예요? 여기 차이가 6m랬으니까 6 더하기 요만큼 B의 사인 세타랑 같다. 이렇게 A 사인 세타는 6 더하기 B의 사인 세타랑 같다.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사인 세타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A 빼기 B의 이제 사인 세타가 6이 된다.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수식을 통해서 이제 아까 세타의 각도를 알았기 때문에 사인 세타도 구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서 A 빼기 B의 값도 알죠. A 더하기 B의 값도 알죠. 이렇게 되면은 A와 B가 각각 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. 연립방정식 풀어서요. 그러면은 x라고 하는 건 a 값의 코사인 세타를 해준 게 바로 x였잖아요. 그래서 x가 몇 미터인지까지도 계산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